왜 이게 이 문통이 정말 분노할 만한 그 장난이 있었냐면은 유엔사의 전력 제공국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습니다. 전력 제공국. 예, 전력이라고 하는 게 전투부대 파견뿐만 아니라 뭐 의료부대까지 다 포함을 해서 네네. 전투가 핵심이에요. 전투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사시에 전력을 파견한다 약속한 국가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유엔 우리 참전국을 16개국으로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14개국이 사실은 그 에토피아, 룩셈부르 제외하고 14개국이 에티오피아랑 룩셈부르크. 네, 룩셈부르크를 제외하고 14개국이 전력 제공국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의료 지원을 6개국이 했습니다. 그게 네.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3개국이 남아 있어. 네, 6개국 중에. 6개국 중에. 네. 그러니까 이 덴마크가 네. 이제 의료 지원국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전력 제공국으로 변경을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타진을 하고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걸 협의하기 위해서 이제 비자를 신청을 해서 방문해서 협의하러 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딱 문재인 정부가 비자 안 내주고 그 다음에 그 유엔 사령부가 예, 예. 한국에 헤드쿼터가 있고 예. 일본에 백오피스가 네, 있잖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일본에서 놀았지 덴마크가. 거기 덴마크 일본에서 놀고 우리는 못 한국 못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그때. 그다음에 이 말하자면은 유엔사에 이제 우리 자기들 이제 뭐 말하자면 그 방식을 참여 방식을 바꾸겠다고 협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보고도 안 받겠다고 비자 안 냈단 말입니다. 그랬죠. 우리 못 들은 걸로 하고 할 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덴마크라고 쓰고 문둥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문재인이의 사전에서는 네, 그렇죠. 예. 그런 거야. 덴마크라고 쓰고 불가촉 천민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렇죠. 문재인이의 사전, 한국어 사전에서는. 근데 그게 또 이제 덴마크도 있지만 독일이었습니다. 독일도 관심을 표명했죠. 표현했죠. 그러니까 역시 우리하고 뭐 논의할 필요가 있겠나? 비자 안 내줬습니다. 네. 이게 독일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게 비자 네, 네. 어떤 종류의 참나. 저 논의를 하더라도 비자를 그것도 오피셜한 네. 공식적인 이 중요한 안보 네. 협의를 위한 요소인데 비자를 네. 안 내줬다. 네, 말이 안 네. 되는. 그때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이제 윤석열 정부 이후에 그게 불거졌죠. 그래서 네, 네. 윤 대통령이 아주 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지금 최근에 일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좀 길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유엔사의 법률적인 지위 네. 그리고 실제 가동 전력의 규모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네, 네. 이걸 이제 우리 백모선께서 한번 쭉 해주십시오. 이제 뭐 아시다시피 유엔사는 1950년 안보리 결의 84호가 근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그 결의에 의하면 대한민국 방위 책임을 유엔사에 포괄 위임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엔사를 특별히 관리 감독하는 기구를 정하지 않았어. 않고, 예. 유엔이 답이 없거든. 그렇죠.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손담그기 싫거든. 그러니까 유엔사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리고 유엔사는 사령부라고 하는 기관에 다 이름을 다 이러면서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그거는 두목을 저기 그 대장을 미국에 그래놓고 손을 털었다고 유엔은. 그러니까 뭐 유엔 총회나 안보리에서 뭐 너 잘못됐다 이 소리를 지휘를 못 해요. 지휘를 못 해요. 지휘를 안 받아. 유엔 총회 유엔 기구인데 유엔 총회나 안보리에서 지휘를 안 받아. 이게 유엔사는 탄생한 순간 독립적 성체야. 독립성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깃발밖에 없어. 독립적 성체야. 안 보여. 예. 그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1990년대 초에 북한이 유엔 가입하면서 이놈 자식들이 예. 유엔사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사무총장이 답이 걸작이야. 유엔사는 미국이 관리하는 기구로서 미국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왜냐면 미국의 그 미 육군 뭐 대장이 주한미군의 소위 사령관뿐만 아니라 그럼요. 유엔 사령부의 사령관, 그다음에 한미연합사 사령관, 모자 세 개를 쓰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 미국이지. 미국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유엔 총회가 관리를 안 한다. 미국이 관리하는 데니까. 그러니까 50년 84호가 미국한테 포괄 위임을 한 거예요. 그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거꾸로 말하면 미국 내지 한미 동맹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구상 가장 살벌하고 가장 명분이 강한 깃발이 유엔사 깃발이야. 맞습니다. 이건 나토 깃발보다 더 강력해. 물론 6.25 때 그럼 합해서 4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미군만 미군만 3만 7천 명이고 3만 7천 명이고. 그다음에 그 앞에 가서 4만 안 넘어 5천 명까지 그렇게 죽었으니까 때문에 여기 누구도 시비를 못 걸지. 못 걸죠. 여기가 일단 4만 5천 명 한국군 말고 한국 사람 말고 4만 5천 명 젊은 애들 생목숨 묻어놓고 시작해 나가리 태워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도 시비를 못 거는 거지. 자, 그런데다가 유엔사의 후방 기지가 또 일본에 있잖아. 7개나 있잖아. 그 윤 대통령이 말했듯이. 네. 그런데 일본 애들이 그 자조적인 목소리로 네. 우리 일본은 사실상의 국방력은 없고 그냥 미국한테 기지만 내주는 기지국가야. 이런 얘기를 일본 애들이 하잖아. 예. 그 사케 한 잔 먹으면서. 그렇죠. 어? 일본은 냉소. 그런데 극단적인 냉소가. 냉소인데 이게 냉소가 아니라 야, 너희가 진짜 빛나는 기지국가가 될 수 있어. 가장 인류를 위한 기지국가야. 성전을 위한 기지국가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기지국가로서 완성시켜주는 성스러운 깃발이 유엔 깃발이죠. 유엔사 깃발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꾸 말하자면은 대한민국의 거의 90% 사람들이 뭐 일본의 그 후방 기지가 강화되는 것, 그 다음에 일본이 그게 맞춰가지고 같이 조언을 하는 걸 군사대국화 뭐 이런 식으로만 일본이 마치 기지국가가 아니고 주권국가이자 또 제국주의 침략국가라고 하는 과거의 레터를 불러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전혀 다릅니다. 기지국가입니다, 여전히. 이게 여전히 기지국가고요. 예. 일본이 이번에 그 장거리 타격 조금 이따 이게 장거리 타격 미사일 그거 다 통제받는 거고. 지원도 받고. 그거 예. 거의 다 미제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미제고 일제 타입 그러니까 12식을 지금 개발을 할 텐데 예. 아마 그걸 미국 군용 GPS를 쓸 거야. 당연히. 예. 일부러라도 예, 일본 애들이. 그렇죠. 일부러라도. 오해받기 싫으니까. 그 그렇죠. 얘기는 뭐냐면 일본의 장거리 타격 무기는 전부 미국 컨트롤 아래 있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나요? 자유대 장거리 타격 무기는. 그렇죠. 어쨌거나 그래서 일본이 미국과 맺은 안보 조약에 이게 고스란히 또 나타나는데 예. 원래 일본 내 미국 기지가 일본 바깥의 군사 충돌을 위해서 사용될 때에는 일본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안보 조약에. 예. 그런데 그 부관 및 회의록에 예. 그게 그 당시엔 비공개였는데 예. 그게 이제 공개돼서 이거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처음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얼마 전에. 부관 및 회의록에 보면 한반도에서 충돌이 벌어져서 주1 미군이 거기로 튀어들어갈 때는 일본과 아무 사전 협의가 필요가 없어. 한반도 사태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이 굉장히 살벌한 체제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이 유엔사 후방기지 7개나 갖고 있고 일본이 수십 개의 미군 기지를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후방이다. 그렇죠. 여기 엮어서 같이 데려가지 않으면 이 중국 이거 답 안 나온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8.15 날. 예. 맞죠. 또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유엔사 참여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 전력 제공국 얘기 나왔잖아요. 예. 그 덴마크 전력 제공국 되겠다는 거거든. 예. 그거 한 5-6개 더 확장한데 다른 나라는 아직 언급이 없는데 제가 짐작하기로는 독일, 이탈리아, 그다음에 덴마크, 그다음에 있잖아. 또 있잖아. 폴란드. 우리 형제국 폴란드. 네, 거기 4개까지는 아마 될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1개는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 그 뭐 폴란드까지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지금 뭐 신냉전이다 그러고 뭐 그러면서 그 부분 그다음에 어차피 나토랑 같이 가는 나토랑 판에 같이. 그래서 맞아. 그거 하고 그거 아시죠? 덴마크하고 룩셈부르크가 퍼캐피타로 그러니까 개인 소득으로 세계 최강이죠. 세계 1, 2위급입니다. 네, 원래 그래요. 예. 나 덴마크 여인들 정말 아름답더라. 뭐 도리도리해요. 그러니까 비만하지도 않아. 예. 거기는 비만하지도 않고 금발에 푸른 눈에 키 한 170, 175 아주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좀 거기가 약간 좀 점잖잖아. 점잖죠. 점잖해 갖고 그렇게 잘 사는데도 순박해 기질이. 네덜란드하고 또 달라요. 네덜란드는 독일하고 많이 싸우죠. 아주 그냥 네덜란드 좀 또 여성들도 뭐 아주 섹시합니다.
덴마크는 좀 시골 사람들 같지 분위기가. 난 그렇다. 아, 점잖고 심사고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좀 시골 양반 같아. 지금도 사실은 그래. 입헌군, 입헌군주국이잖아요. 네. 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세계 최고의 소속국에다가 쉐렌 키에르케가르가 덴마크였지. 그렇죠. 덴마크죠. 덴마크인데 키에르케가르가. 예, 그렇죠. 예. 그 아까 국왕 얘기했지만은 그 나치 때. 네. 그 덴마크에 이제 그 유대인 빈민촌이 있었어요. 예. 그 나치군이 와서 걔들 이제 유대인들 드러내갈라 그러니까 예. 덴마크 국왕이 그 다윗별 예. 노란색으로 다윗별 그 완장 딱 차고 나가서 그 유대인 그 빈민촌 개통 앞에 서서 내가 유대 시민 넘버원이야 나부터 잡아가 이 새끼들아. 그렇죠. 그 덴마크에서 많이 못 잡아갔어.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숫자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숫자를 한번 한반도 유사시에 유엔사가 나서는 경우 예. 한국군 포함 지상군 70만 명, 항공기 3,000대, 항모전단 5개 정도가 가동된다 그래요. 예.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300만 한국 예비군. 향토 예비군 아저씨들 아재들. 음. 그 다음에 1천만 넘는 민방위 아재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박이나 나같이 이제 그 또 한 1,000만쯤 되는 이제 그 베이비 부머들. 베이비부모들. 응. 베이비 부머. 지금 베이비 할 부머. 일이 이제 없어요, 실버 지금. 부머들. 요새 그 남는 체력을 어디서 하느냐. 체력을. 전부 백두대간 가고 뭐. 나는 멀리는 못 가지만 어. 여기 금방 그러니까 반경 20km. 반경 20km면 나중에 집에 걸어와도 5시간이면 걸어오잖아. 왜냐하면은 그 반경 10km. 버킷리스트 중에서 건장한 초로 할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많아. 몸을 쓰는 거예요. 그게 되게 많은 게 가장 여러분 겁도 없어. 퍼스트가 이제. 백두대간 아니, 완주했다. 겁도 없다고. 겁도 없어요. 왜냐면 살 만큼 살았잖아. 아예 국산기계 한 60년 굴리고 살았으면 됐지 뭐.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저기 각종 뭐 해외 가도 뭐 몽골 초원 갔다 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설이 그리고 이제 나와요. 미국에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에 이제 공격 원잠, 예. 핵무장 원잠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렇다. 카운팅이 안 돼 있지. 근데 태치도 무시무시한 거죠. 무시무시하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그 전작권, 전시작전권이라는 게 유엔사랑 관계가 있잖아요. 유엔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네. 유엔사라는 게 한반도의 유사시에 가동되는 건데 네. 그 전작권이랑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우리가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게? 네. 유엔사 한국의 대한민국 유엔사 참여와 전작권 이슈. 네. 한번 말씀을 잠깐 해 주시죠. 뭐 지금 방금 길게 한 3가지 포인트로 얘기한 거는 이건 바로 박사논 목차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은 뭐 혹시로 안 되는데 내가 누굴 시키셔도 논문을 쓰게 네, 그렇게 하세요. 예, 맞아. 그리고 전작권은 정말 지금 따끈따끈한 박사 논문 주제입니다. 유엔사와 전작권. 예, 그렇죠. 대한민국의 예. 유엔사 예. 참여와 전작권. 이게 이제 뭐 저도 몇 번 이제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나는 내 주위에 전작권 가지고 한국이나 미국하고 가지고 논문 쓰겠다고 하면 다 던져버렸어요. 저도 안 했는데 하지 말아요 그랬지. 이제 지금은 유엔사와 전작권 문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면은 이제 활용 점정이 될 것 같아요. 예. 저걸 제가 이제 논문 지도하거나 아니면 내 머리를 지금 정리를 한다면은 지금까지 전작권 문제는 우리 국내 정치 문제, 특히 국내 정치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미국을 어떻게 떼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즉 미국과 그러니까 미국이냐 한국이냐 자주냐 외세냐라고 하는 양자택일의 방식으로 정치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가짜 딜레마. 가짜 딜레마죠. 가짜 딜레마로. 이게 착각이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은 한반도의 충돌이 발생을 하면은 필연적으로 유엔사가 작동합니다. 그렇죠. 휴전 체제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우리가 또 도장을 찍은 게 바로 말하자면 데이비드 장군이 이제 데이비드 클락이 유엔 사령관의 자격으로 찍었다. 도장 찍었죠. 예. 우리는 전쟁 당사국이다. 직함이 2개가 나오는데 유엔사 사령관이란 직함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미 육군 대장, 중장, 대장. 맞죠. 자,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는데 만약 한국이 전쟁 당사자였죠. 근데 이거는 지금 말하면 현실상 데팍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 도장 안 찍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리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만약에 유엔사 참전 국가죠. 유엔 회원국이 되었으니까 참전 국가라면
전작권은 참여국가라면. 단순 참여국가라면 유엔사에 이제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참여가 되면 전작권 유엔 사령관한테 있는 거죠. 사령관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미 간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유엔사가 1950년 안보리 결의 84호에 의해 미국에 의해서 주도될 수밖에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그 84호가 그래요. 미국한테 포괄적 위임을 해줬어. 그 유엔사를. 변경 불가예요. 또다시 73년 전에 또다시 전쟁해서 등기부등본이 73년 전에 나와 있다고. 나와 있죠. 예. 즉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하면은 유엔사 모자, 유엔사 깃발 휘장과 모자를 쓴 미군 총 지휘관이 지휘권을 가진 거죠.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국 그냥 미국이 가지는 게 아니라 유엔사 사령관으로서의 미군이 가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작권을 미국과 한국 사이에 누가 가질 거냐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유엔사를 우리가 유엔사에 참여하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전작권을 가져와야 된다는 자주파들이 먼저 미국한테 한국의 유엔 사령관으로서의 지위가 윈가 아니면은 미군이라고 하는 한미 동맹의 근데 걔들이 그 질문 안 하지. 자살성 질문이니까. 그건 너무 분명해서 안 하죠. 자살이니까 그러니까 안 하지.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전작권 논의가 됐던 모든 논문은 다 대노가리야. 논문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소설이 돼버리는 거죠. 소설이 되는 거지.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from now on 우리가 이제 예. 옛날에 우리 이제 백만성계 좋은 말 하는데 피할 수는 없으면 즐겨야 되고 즐길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냉전이 우리 민초가 그 냉전을 제약시하고 달아나려고 그러고 회피하려고 그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그 현실을 맞추어서 우리 생존과 발전과 번영을 우리가 만들어 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신냉전이 되는데 또다시 우리가 스스로 체제를 다듬고 또 공동체의 일체감을 높이고 경제를 번영시키고 하는 일장의 역사의 시험대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자 윤석열 정부가 한국의 유엔사 가입을 추진할 경우 전작권에 관한 한국이냐 미국이냐라고 하는 소모적 논쟁을 완전히 해결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가 되는 우리 내부의 정치적인 내전, 즉 이념적인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되고 자유민주공화국 일체감이 소위 리퍼블리칸 커머니스 공화국 일체감이 이제 형성될 수 있는 초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엔사에 전작권 있어. 언제까지? 북한 자유화 때까지. 그렇죠. 그겁니다. 그 북한 자유화되면 그때 유엔사가 없어지니까 그때 우리 전작권 아니 자유화되고 나서도 한동안 또 있잖아. 있죠. 유엔사가 이제 임시행정기구를 또 한 10년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북한 자유화돼서 임시행정기구까지 다 없어질 때까지 전작권은 저기 유엔사 있는 거야. 너 불만이냐? 너 유엔 경멸해 임마? 또 자유화하면 또 저 자손들이 너버스 해줄 수 있으니까 급변 사태까지. 급변 사태 수습 때까지. 까지. 그 정도 이야기하면 그건 그 수습이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자치능력 배양 기간. 배양 기간. 임시행정기구 기간 10년도 포함되니까. 그다음에 체제 수렴 기간.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저 위대한 우리 저 북한 동포들의 그 부활. 그렇지. 그때까지 가는 거야. 가는 거지. 그때 가서 미국까지 합의하면 돼. 유엔사 없어질 때. 그때 당당히 하면 돼. 그때 당당하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윤 정부가 김영호 장관도 우리 저 저병선천에서 오늘 한 이야기는 좀 그걸 해야 될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야기 좀 할 것 같아요. 통일부 장관 아주 착하지. 좋지 아주 사람이. 디슨트하지. 자, 이런 이제 참 그게 있죠. 야, 이게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뜨덕뜨덕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 엑기스만 모아서 그 연속성을 우리 윤 대통령이 양쪽을 다 꿰어줬으니까. 꿰어줬죠. 예, 그러니까 저기 우리는 이제 하나는 종전 체제 추진하는 건 국가 반역이다. 그렇죠. 또 하나는 유엔사 깃발 이거 소중히 여기고 잘 키워야 된다. 네, 그렇죠. 둘을 끼워줬잖아. 그렇죠. 일본하고 잘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잘 엮는 건 당연히 들어오는 거예요. 예. 아유 참 원래 8.15 정말 기분 좋습니다. 네. 제가
그 유엔사 가지고서 이게 얼마나 개무식한 봉숭아 학당이 벌어지는지 제가 좀 길게 오늘 얘기 좀 할게요. 이게 이제 그 국회 개봉숭아 학당의 사례인데 이게 2017년 10월 일이에요. 네, 이게 네. 사례 하나예요, 그냥. 그때 이제 네. 이정현이 이제 그 박통 들어가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들어가 무소속 됐잖아. 이정현이 일단 무식한 질문을 해요. 전작권을 가져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자동 개입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겉으로 보면 예. 그 전작권 가지고 오지 말자라는 뭐 상당히 그 애국적인 얘기인 척 들리지만 아무리 애국도 좋지만 일단 무식하면 안 되잖아. 예. 법리적으로 예. 전작권과 한미 군사동맹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이 국방위원회 아닌가? 국방위원회 얘기야. 예. 근데 마치 전작권을 가지고 오면 그리고 자동 개입은 한미 군사동맹에 박혀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전작권을 갖고 오면 자동 개입이 안 되지 않냐. 예. 전작권이 한미 군사동맹에 박혀 있기 때문에 아니 자동 개입이 군사동맹에 박혀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니까 미국이 전작권을 안 주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버리면 국민들 바보 되지. 바보 되죠. 아니 이정현 의원 당신이 바보인 건 상관이 없는데 왜 우리까지 다 바보로 만드냐고. 근데 이정현만 해도 그래도 가상하잖아. 착한 뜻에서 이런 말 했잖아. 자기는 걱정되니까. 무식한 소리지만. 근데 이제 그 현재 국힘의 그 안성에선가 그 국회의원 하는 김학용이. 네. 여기는 아니, 개무식해.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랬냐면 한미동맹에는 미군 자동 개입 조항이 없습니다. 아니 한미동맹에 미군 자동 개입 조항이 있고 또한 비록 우리가 그때 거지보다 더 가난한 나라고 더 비참한 나라지만 또한 거기에는 미국이 태평양권에서 공격받으면 우리가 자동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야, 너희 알라스카 공격받으면 우리 갈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 알루샨 열도 공격받으면 우리 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호혜적이고 평등한 조약입니다. 네. 그거 우리가 뭐 한미 그러니까 김학용 의원은 오늘부터 그냥 국회의원 그만두고 공부 좀 하고 살아. 이게 무슨 개무식한 소리냐고. 국회의원이라고 쓰고 개무식한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아, 참. 근데 그 의원들은 뭐또 좀 표받아야 되니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 국방장관까지. 아니 이거 표받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또 딱 그렇게 해서 말이 뭐 되니까 야 혹시 뭐 한미동맹에 자동 개입 조항 없나 보다 생각해서 전작권을 가지고 오면 미군 자동 개입이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 한미동맹에 자동 개입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불분명한 부분은 말이죠. 예, 책임자들이 확인을 해서 식사 후에 식사 후에 오 시간에 점심밥 잘 드시고 그때 밝히세요. 참 아니 이게 전문가들이 할 거야? 책임자들이 할 거야? 온 국민의 생사가 연결돼 있는데 지가 이거를 모른다는 거 국방위원장으로 모른다는 걸 개쪽팔린 줄 아셔야지. 김영우 국방위원장으로 쓰고 근데 아무도 개쪽팔리는 김영우라고 읽는 거지. 뭐 우리 그거 유튜브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별 제기도 안 했잖아요. 야 이게 참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더 웃겨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답변하러 나온 게 그 이상한 좀 간첩스러운 왜 국방장관 하던 사람 있잖아. 정경도. 그때 아마 합참 그때는 합참 의장이었을 거예요.